뜨거운 감자 개항을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을 위해서 이제 인천 계양을을 비워주셨습니다. 5선을 했던 자리인데, 근데 이제 두 분이 어떤 사이길래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당대표도 바로 물려받은 거가 됐고요. 그렇죠. 일반인들 셈법을 보면 좀 송영길이 이상하다. 뭐 뒤에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떨어질 자리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로서는 그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 아마 우리나라 야당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때 밖에 나뒀으면 사실상 구속됐을 거 아닙니까? 다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보호를 안 하면 1,600만 명의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A가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또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이 됐고, 안철수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야당 후보는 밖에 나와서 죽게 만든다? 그럼 그 야당,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그것은 정치적인 소명을 저버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켰어야 되고, 더구나 저는 만약에 그때 저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어찌됐건 이낙연 쪽 사람들, 그때 홍영표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당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 생명을 죽이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그런 존재론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네. 이재명 보호를 넘어서 저 송영길의 정치 생명이 부정되는 거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밀어주셨죠. 그렇죠. 아니,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네. 탄생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후보 탄생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고, 후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공격을 막으면서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제가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0.73% 졌는데,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요. 이낙연을 제가 당 대표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하러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내 지역구라도 해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에서 저를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박탈시킨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계양구에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이 당사로 몰려가서 송영길 자격 복원해라고 난리를 쳐서 이틀 만인가 자격 박탈됐다가, 그때 만약 박탈됐으면 제가 출마할 명분이 없었고, 그러면 계양구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성남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때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죠. 바로 대선 끝난 그렇죠. 분위기에서 지역구도 안 좋았고. 그런데 뭐 이재명 그 당시 상임고문, 지금은 그 대통령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친문 세력들의 그 용납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고 그건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송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뭐 지역구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무슨 생각이셨던 겁니까? 그래서 제 참모들이 지금도 한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지역구 안 물려주고
국회의원 지키고 있었으면 이런 돈봉투 사건에 이렇게 고생해서 구속할 일도 없었고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 제가 3년 버텨 무죄 나왔을 이 사건을 제가 그때 현역 의원이었으면 구속이 됐겠습니까? 제가 싸워 이겼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분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어찌됐건 제가 희생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그런 만족감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표정에 대한 언급도 제가 봤는데, 네. 아니 그렇죠. 나는 그분이 제 곧 중학교 11년 선배님인데